뉴스 정면 승부. 네, 정치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박상병 인하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됐고요. 이제 대면 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지난번 때를 한번 비춰보면은 새벽에 나올 것 같고요. 지난번에 새벽 5시쯤에 결정이 됐으니까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이렇게 불발되고 만약에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고 이러면 특검의 기세가 확 꺾여버리지 않을까요? 노동일 교수님. 글쎄요, 지금 특검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예요. 본인들도 법조인인데 예. 아까 얘기한 자 그럼 법 해석을 전혀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싶으면 어쨌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고 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영장도 청구를 했고 거기다 이렇게 또 청와대 압수수색도 허용해달라 하고 법원에 청구를 했고 또 특검 연장 신청도 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결국 특검도 그런 걸 청와대 압수수색이 안 될 경우도 지금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거 자체가 지금 거부됐다고 해서 완전히 기세가 꺾였다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 진짜 청와대에서 증거가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임의 제출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성사대가 필요해 있는 것이 결국 이제 대통령 대면 조사겠죠. 예. 청와대 측에서도 대면 조사 안 하겠다 지금 그러지는 않고 있으니까 다음 주 중으로는 저는 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할 걸로 성사될 걸로 대통령께서 그것까지도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 이건 다 누군가가 속된 대통령 말대로 엮어서 한 것이다 하면은 그와도 진솔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할 걸로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특검이 아마 여러 가지 증거들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에 물증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이런 것을 모아놔서 대통령을 충분히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면 조사. 그렇습니다. 대면 조사는 박 대통령이 저는 응하리라고 봅니다. 특검의 대면 조사까지 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자, 박 대통령의 국정 기조 중에서 법치 국가를 수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죠? 국민들 앞에. 예. 아무튼 앞으로 이 박근혜 정부는 우리 역사에 남습니다. 우리 헌정사서 처음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거. 그런데 검찰이 꾸렸던 검찰 수사도 거부했고 특수본이죠. 수사 거부했고 또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그렇게 약속했던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이거는요. 길이길이 역사에 남는 겁니다. 길이길이. 부정적으로. 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앞으로 사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할 것 같고 또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은 특검 시한을 연장하는 것도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받을 거로 봅니다. 받아야 되고요. 헌재도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한 것이 옳다고 봐요. 계속 꼼수로 어떻게 하면 태클을 걸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끌까 어떻게 하면 좀 꼼수를 부릴까가 아니라 오늘 헌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23일까지 다 최종 사안을 제출하고 24일 끝난다 했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해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얘기하는 것은 박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자신의 양심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 상실을 봐요. 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희미하기는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방금 노 교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수행을 해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예. 우리 법치에 하나의 어떤 선례를 좀 좋게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노동일 교수님, 만약에 나는 결백하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결백하다. 나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대면 조사하면서 풀어나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응하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첫째는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특검에서 그렇게 하냐. 예. 조사를 하느냐. 조사 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법리적 공방이 있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는데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피의자로 적시하면 조사할 수도 없다. 피의자가 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법리적인 공방도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심리적으로 따지면 좀 불쾌한 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뭐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간에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예. 어딜 감히 이런 남의 생각을 할 거예요, 정말로. 그럴 수도 있죠. 지난번 천지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증인이 대통령 대리인단한테 대하는 태도가 매우 불쾌하다 그러면서 어딜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 저는 그런 어떤 심적 생각이 이런 어떤 대면 조사에 쉽사리 응하지 않고 있는 뭐 그런 거 기본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 특검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로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이 된 상태로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면 좋을 텐데 대통령 대면 조사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뭐 물론 특검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면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고 그냥 같은 말만 반복을 하고 의미 없는 말만 계속한다면은 이게 특검 대면 조사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일반인들은 특검 조사, 뭐 일반인들의 특검 조사 받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특검이 돼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저는 모르는데 기억이 없는데요. 알지 못합니다. 뭐 저는 엮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특검 앞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지시를 했답니까? 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대통령이라는 무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박 대통령 쪽에서도 지금 박 대통령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특검은 지금 모든 내용들을 촘촘하게 다 집었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뭘 잘 모르는 박 대통령이 가가지고 특검 앞에서 증거를 들이대면은 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쉽지가 않아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문제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 이런 어떤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가서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또 내용적으로도 또 가서 실수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분만 잡으면 안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명분을 잡은 겁니다. 무슨 피의자냐 또 왜 너네들이 공개를 했느냐 장수 일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마침 또 안 하면은 특검 수사가 연장돼 버리고 3월 달에 탄핵이 결정돼 버리면요. 특검에서 바로 구속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특검 연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판단을 해보고 있는 거죠. 예. 대면 조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면 조사 하더라도 뭐 별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은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권리입니다. 권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진술 거부권이라는 거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그래서는 안 된다. 있는 것을 뭐 있는 대로 시인하고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뭐 그건 이제 우리의 요청이고 본인으로서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해서 정말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들이대고 그래야 그걸 부인하는 걸 뒤집을 수 있는 게 그게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예. 수사를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예. 당사자 그 자백만 얘기하고 당사자의 뭐 아니요라고 하면 그래서 뭐 검찰이 따라간다면 그 뭐 수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부인하더라도. 예.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고 또 부인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물증을 모으려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무총리한테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좀 일찍 냈어요. 어떻게 연장이 될까요? 저는 뭐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한다? 예, 승인을 안 한다. 권한대행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리적으로 판단할까? 예.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미 황교안 대행은 지금 거의 정치인답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들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그래요. 법대로 한다고 말은 했는데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예. 법대로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할지는 자신이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충분히 조사했는데 앞으로 해본 들 뭐가 더 나오겠느냐? 나는 법대로 NO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황교안 대행이 저는 뭐 법리가 아니라 다분히 박 대통령을 엄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승인하지 않을 거로 예상합니다. 예.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그 황교안 총리가 이제 국회에서 답변하거나 여러 가지 그 행보를 봤을 때는 뭐 굳이 어차피 뭐 해주나 안 해주나
어느 쪽으로는 비난받게 돼 있습니다. 예. 해준다면 만약에 또 다른 이른바 뭐 보수층으로부터 박근혜 예.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부터 이걸로 비난받게 돼 있고 안 해주면 또 이제 뭐 좀 이른바 그 진보 진영에서 비난받게 돼 있고 할 텐데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그런 비난이라는 것을 조금만 견디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명분을 뭐라고 할까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안 한다, 승인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그 황교안 그 총리도 기본적으로는 법률가인데 뭔가 명분을 분명히 이 특검 측에서도 연장 승인 신청서를 냈을 때 뭔가 명분을 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뭔가 또 답변을 해야 할 텐데 그걸 어떤 명분을 댈까 참 궁금하고요. 일단 종료 3일 전까지만 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찍 줬어요. 예, 근데 일찍 됐으니 뭐 그때까지 기다리겠죠. 최종 시한까지. 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장 승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 특검 수사는 사실 종료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 뭐 국회에 법이 계류돼 있다고 하는데 연장은 지금 당장 뭐 통과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종료된 다음에 통과시켜봐야 소용없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특검은 종료의 운명을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 두 분 다 황 총리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불승인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방금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국회 대통령 승인 없이도 특검의 수사 기간을 총 12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게 통과되면은 그래도 승인 없이도 4월 중순까지는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이 지금 이제 2월 16일 아닙니까? 예. 최종 그 만료 기간이 이제 2월 28일인데 지금 불과 한 12일 남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 하나 통과시키는 게 쉽습니까? 어디 그렇죠? 예. 상임위 통과돼야 되고 지금 뭐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다는 것 같은데 그거 과정 거치고 상임위 통과되고 그다음에 또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지금 아시다시피 뭐 국회 선진화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한 당에서 지금 제동을 걸면 쉽게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새누리당이 아니고 뭐죠?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은 지금 적극 반대하는 것이고 예. 바른정당도 그렇게 열심히 그걸 통과시킬 생각은 그다지 없어 보이고요. 그거 적극적으로 반대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야권에서 두 당만으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예,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거는 지금 정부와 황교안 대행 쪽을 압박하기 위해서 제시를 한 것이지 실행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부족하고요. 물리적으로 부족하고 예, 예. 또 그러면 물리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야권이 똘똘 뭉쳐서 밀어붙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여야가 이 문제 가지고 또 여론이 나눠져 버려요. 이러면은 특검의 신뢰성이라든지 특검의 공정성 문제가 또다시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수도 상당히 불리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을 가지고 지금 야권에서는 마음은 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 지금 황교안 대행한테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맞다라고 오히려 우회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예, 특검 연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두 분 다 전망하셨고요. 네. 자, 이 최종 변론길이 오늘 나오냐 마냐 이게 말이 많았었는데 2월 24일 금요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재판으로 선고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마지막이 되면 3월 초에 선고가 될까요? 노 교수님. 네, 뭐 그렇게 봐야죠. 헌재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라고 봅니다. 예. 22일 날 최종 증인 신문을 하고요. 23일 날 그 최후 변론서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24일 날 변론을 종결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뭐 평의하고 이제 의견 작성하고 하는 것이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한 뭐 3월 10일까지가 시한이라고 보여지는데 3월 10일이 금요일이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목요일 날 하니까 3월 9일 날 가능하다. 그렇게 시간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변수는 오늘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이 굉장히 크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 강력하게 24일 날, 23일 날까지 최종 그 의견서를 내고 24일 날 최종 변론하는 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강일원 조심이나 이런 분들이 그럼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헌재 그런 의지를 보자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3월 13일 데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해야 된다.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여유를 주더라도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그래서 이제 24일이 금요일이니까 예. 아마 27일 정도의 최후 변론 날짜를 잡더라도 뭐 3월 10일 전후에 선고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대통령 측 연기 요구를 헌재가 다시 받아들일까요? 뭐 2천여 개 달하는 고영태 녹음 파일 법정에서 들어보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미 부결됐고요. 아하, 예, 예. 29개 정도만 다시 받아들였죠. 예. 그것도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시한을 더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헌재가 얘기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간 끌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재임 중에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사퇴 이전에는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박한철 소장은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헌재 안에서 공감대가 내려줬던 부분을 자신이 밝힌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하게 시간 끌기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소와 무관한 얘기를 가지고 소모전을 펼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고 오늘 거듭 헌재가 박한철 전 소장의 얘기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3월 10일 전후에 최종적으로 끝날 것 같고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는 5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치를 수 있다. 뭐 최종적으로 거의 카드가 저는 잡히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인용될 경우에. 그렇죠. 인용되겠죠. 예. 어쨌든 뭐 인용이냐 되지 않느냐는 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에 일단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끝으로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여부 짧게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노 교수님. 정말 판단이 어려운데요. 예. 예전에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그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도와줬다 하는 점만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전에 그 20일 정도에 굉장히 큰 보강수사가 이룰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또 저는 새로운 얘기를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합병 이후에 뭐 1,000만 주를 팔아야 되냐 500만 주를 팔아야 되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어떤 새로운 대가성을 들고 나왔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반반이라고 봅니다. 아하. 만약에 이전 걸 그대로 들고 와서 증거만 보강했다. 예. 이렇게 되면 저는 법원에서도 증거가 충분히 보강이 됐다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또 특검이 제시한 것이 전혀 새로운 또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얼마나 증거가 또 있을지 그런 점에서는 조금 당장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반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박 교수님. 네, 저는 이번에는 헌재의 결정과 비슷하게 아마 이번에는 특별 검사의 뭐 의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무엇인가 결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허.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다 봅니다. 예. 헌재도 오늘 마지막 승부수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등의 사익을 위해서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에 사상 유례없는 고액의 뇌물을 제공했다. 그래서 합병 과정, 공정위의 주식 처분 문제, 그리고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 예. 등과 관련해서 대가로 최 씨 측에 430억 원이 지원됐다. 이번만큼은 1차와는 다르게 촘촘하게 준비했다. 예. 그래서 재청구한 걸 보면은 특검도 자신감을 분위기가 갖고 좀 다르다. 재청구했다. 그래서 구속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경희대 노동일 교수 그리고 인하대 박상병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었어?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 수영장? 그 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김종환 씨. 우와, 하이마트 진짜 다 했네. PC, TV, 연금? 연금이 왜 여기지? 24개월 매달 받는 연금 경품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행복한 가격 즐거운 혜택 2월 3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 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은요.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는 팟빵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인터뷰와 토론 전문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전소현, 진행의 장원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